아이고, 이 답답하고 맹추 같은 거사. 어딜 감히 남의 집 귀한 재산을 넘봐? 아무리 그래도 결국엔 핏줄이 최고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너한테 내 알토란 같은 50억을 줄까 보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 머리 위로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렸습니다. 10년을 똥수발 든 며느리에게 남은 건 쓰레기 봉투에 처박힌 옷가지뿐이었죠. 에이, 재수 없어. 퇴퇴. 당장 그 꼬락서니 보기 싫으니까 그 더러운 짐 싸들고 썩 꺼져. 앞으로 다신 이 집 근처에 개미 새끼 한 마리처럼 얼씬도 하지 마라. 아휴, 이제야 알터니가 다 빠진 것 같네. 며느리는 남편 영정사진 하나만 품고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 뒤 50억을 받아 챙긴 장남은 그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빗속에 무릎 꿇고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시어머니였죠. 아이고, 지수야. 며느라가. 내가 미쳤지. 단단히 노망이 났었지.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속아서. 아이고,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이 불쌍한 늙은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이 처참한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노파 박기남이 진흙탕에 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 앞에는 화려한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윤지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기남의 갈라진 손이 윤지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다오. 박기남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빗물이 두 사람의 어깨를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그날, 윤지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 박기남이 쓰러졌죠. 치매 초기에 중풍까지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윤지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떠안았습니다. 새벽마다 박기남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려 눕혔죠. 자신의 일도 친구도 잠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박기남은 어땠을까요?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냐? 박기남이 밥상을 손등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이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애미 잡아먹은 년이 밥은 또 어찌 이리 짜게 끓여. 윤지수가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시끄럽다. 누가 너더러 의사 노릇하랬어. 박기남이 윤지수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윤지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조차 혀를 내둘렀죠. 어머님 상태가 이만큼 버티시는 게 다 며느님 덕분이에요. 간호사가 진심으로 윤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기남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다 내 타고난 명줄이 길어서 그런 거지. 전현이 뭘 했다고. 그러는 동안 장남 이성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죠.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 척 내려놓고는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늘 죄송하죠.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성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기남이 강남 대로변에 사둔 50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이성우는 진작부터 그 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문 브로커까지 끼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형님, 어머님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빨리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치매 기록이 더 쌓이면 나중에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이성우가 입꼬리를 비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이성우는 어머니를 슬그머니 차에 태웠습니다. 윤지수가 시장에 다녀오는 그 짧은 틈을 노린 거죠. 공증인 사무실로 향한 박기남 앞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박기남은 망설임 없이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핏줄한테 줘야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줄까? 빨간 인주가 서류에 꾹 눌렸습니다. 50억이 그렇게 이성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윤지수 앞으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었다는 안내문이었죠.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수신인 칸에 또렷이 적힌 이름은 이성우였습니다. 윤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지수가 고지서를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기남이 이불 위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죠. 왜, 뭐가 어쨌다고 호들갑이야. 상가가 아주버님 앞으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어요. 박기남이 사과 깎던 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내가 내 아들 준다는데 내년이 무슨 상관이야. 윤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10년을 어머니 곁에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호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박기남이 손가락으로 윤지수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젠 재산까지 노리는 도둑년이었어.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성우가 덩치 큰 사내들을 줄줄이 데리고 들어왔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재수씨, 이제 나가주셔야겠어요. 여긴 더 이상 재수씨 집이 아니야. 이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사내들이 윤지수의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품까지 한데 뒤섞였죠. 안 돼요. 그건 그의 물건이에요. 제발. 윤지수가 봉투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봉투들이 대문 밖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기남이 이성우의 등 뒤에서 굵은 소금을 한 줌 집어 뿌렸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소금이 윤지수의 얼굴에 흩뿌려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죠. 세상에, 10년을 똥수발 들었다는 그 며느리 아니야. 아이고, 어쩌면 사람이 저리 모질까. 윤지수는 남편의 영정사진과 낡은 자격증만 품에 안았습니다. 단돈 10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한 채였죠. 맨몸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성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제가 최고급 요양원에 가사도우미까지 다 붙여드릴게. 박기남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그땐 아무도 몰랐죠. 윤지수는 변두리 고시원에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곰팡이 핀 좁은 방에서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는 해장국집 불판을 닦으러 나갔습니다. 기름때에 전손으로 새벽까지 일했죠. 고시원 공용 주방 한 구석. 윤지수는 시어머니의 당뇨를 잡으려 연구했던 저염식 약선 요리를 떠올렸습니다. 남은 재료로 조용히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지나가던 고시원 총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이쿠, 이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한 그릇 팔아요, 좀.
윤지수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그 집에서는 박기남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밥 좀 다오. 이 어미 배고프다. 이성우는 대답 대신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찰칵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만 차갑게 울렸죠.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간 윤지수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맨몸으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그 집 거실은 술병과 담배꽁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성우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 숫자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터진다. 감히와 감히. 이성우가 손가락을 거칠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50억 상가를 명동 사채업자에게 통째로 잡힌 돈이었죠. 수십억이 며칠 만에 도박판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면이 새카맣게 꺼졌습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 이성우가 휴대폰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밤사이 경찰 단속으로 도박 사이트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걸어둔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안 돼. 안 된다고. 이성우가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날부터 본가에는 매일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빨간 페인트로 욕설을 칠했죠. 이성우, 이 새끼야. 빚 안 갚으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협박에 박기남이 벌벌 떨었습니다. 밤마다 박기남은 이성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우야, 너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이 어미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아, 좀 놓으라고. 이성우가 구둣발로 박기남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기남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어찌 이래. 한편 변두리 야시장 한 구석에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윤지수가 중고로 사들인 낡은 리어카였죠. 해장국집에서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긁어 모은 겁니다. 메뉴는 단 하나 속이 편안한 특제 한방 국밥이었습니다. 아저씨, 한 그릇 들어보세요. 속이 확 풀릴 거예요. 윤지수가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술에 절은 손님이 국물을 한술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쿠, 이거 어디서 이런 맛이 나. 죽이는데. 손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슬슬 야시장 골목을 돌기 시작했죠. 윤지수의 구분 등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성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50억 상가가 사채업자 손으로 넘어간 거죠. 빈집에 홀로 남은 박기남은 곰팡이 핀 식빵을 씹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다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네가 끓여주던 그 국 한 그릇만. 박기남의 갈라진 입에서 늦은 후회가 새어나왔습니다. 야시장의 윤지수 국밥집은 날이 갈수록 문전성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눈에 거슬렸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자릿세를 뜯어온 상인의 패거리였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를 해야지. 덩치 큰 사내가 리어카에 침을 뱉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지수가 행주를 내려놓고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인사요. 무슨 인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아줌마 봐라.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사내가 손님들 줄을 일부러 흩어버렸습니다. 여기 위생 엉망이야. 다들 딴 데 가서 드셔. 매일 밤 패거리는 토사물과 쓰레기를 윤지수 노점 앞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윤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가장 먼저 농수산물 시장에 나갔죠.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리어카를 지켰습니다. 같은 시각 이성우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신체 포기 각서까지 들이밀자 야반도주를 결심한 거죠. 이 짐덩어리를 어디다 치운다? 이성우의 눈이 안방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대소변도 못 가리는 박기남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받아준다는 데가 맞습니까? 지방 산속의 불법 요양원이었습니다. 생사 여부를 묻지 않는 곳이었죠. 네, 어머니 한 분 모시려고요. 면회는 절대 안 와도 됩니다. 이성우의 목소리에 망설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시장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회가 부린 불량배들이 윤지수의 리어카를 통째로 엎어버린 거죠. 펄펄 끓던 국밥 육수가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안 돼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윤지수가 뜨거운 국물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상을 입을 뻔하면서도 식재료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곱게 나가랄 때 나가지. 불량배가 윤지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상인회와 손을 잡은 자들이었죠. 불법 노점 영업의 난동까지. 아주머니가 주동자네. 단속반이 박살난 리어카를 압류 트럭에 실었습니다. 조리도구 하나까지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윤지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진 육수를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울음을 삼켰죠. 이게 무슨 죄라고.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같은 밤 이성우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엔 영문도 모르는 박기남이 앉아 있었죠. 성우야, 우리 어디 가니? 온천 가요, 어머니. 푹 쉬게 해드리려고. 이성우가 입꼬리만 올려 웃었습니다. 박기남이 모처럼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핏줄이 최고지.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위태롭게 달렸죠. 텅 빈 거리에 홀로 남은 윤지수는 압류 딱지 자국을 매만졌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 무너져. 나 절대 이대로 안 무너져. 윤지수가 빗물에 젖은 자격증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산길을 헤치며 달리던 이성우의 차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죠. 윤지수가 맨몸으로 쫓겨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성우의 차가 산속 깊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폐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죠. 낡은 간판엔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비뚤어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음침한 인상의 원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짐은 잘 가져오셨고. 이성우가 두툼한 현금 봉투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면회도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원장이 봉투를 받아 안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 다 잊고 사는 겁니다. 이성우가 각서에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기남이 그제야 간판을 알아봤습니다. 성우야, 여기 온천 아니잖아. 요양원이잖아. 박기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성우야, 이 어미 버리는 거니? 응, 그런 거니? 직원들이 박기남을 낡은 휠체어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박기남이 발버둥 치며 아들의 이름을 찢어지게 불렀습니다. 성우야, 이성우, 이 못된 놈아, 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성우는 한번 차갑게 비웃고는 돌아섰습니다. 잘 사세요, 어머니. 핏줄이 최고라면서요.
차 문이 쾅 닫히고 이성우는 뒤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기남의 절규가 철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독방에 갇힌 박기남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굳은 빵과 쉰내 나는 멀건 국이 전부였죠. 하루 한 끼, 박기남은 빠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조금만 소리를 내도 요양보호사들의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강제로 주사를 맞으면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몰골이 산송장 같았습니다. 찬 바닥에 누운 박기남은 매일 밤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성우야, 한 번만 와다오. 한 번만. 그러다 문득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을 똥수발 들어준 며느리. 자신이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은 그 며느리였죠. 지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박기남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압류당한 윤지수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빚을 갚으려 건물 청소부로 몸을 굴렸죠. 그날 새벽 강변 다리를 지나던 윤지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웬 노인이 난간 밖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놓아버린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윤지수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안 돼요. 윤지수가 노인의 허리춤을 결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추락을 막은 거죠.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어이쿠, 가슴이, 숨이. 노인의 얼굴이 검붉게 변하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윤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때 배운 대로 노인의 가슴을 힘껏 눌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행인들이 모여들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윤지수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나는데도 손을 멈추지 않았죠. 하나, 둘, 셋. 일정한 박자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윤지수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그런데 그 노인의 정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 수백 개를 거느린 외식 기업 성공푸드의 창업주 강 회장이었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 김 비서가 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리 주변 녹화 기록을 뒤지고 경찰 인맥까지 동원했죠. 마침내 윤지수가 사는 허름한 고시원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례금입니다. 김 비서가 두툼한 수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지수가 봉투를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사람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이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윤지수가 돌아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코끝에 진한 국물 냄새가 스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러나는 특제 간장 육수 향이었죠. 잠깐만요. 이 냄새, 이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김 비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 회장이 수년째 전국을 뒤지며 찾던 바로 그 종갓집 육수 향이었던 거죠.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이 윤지수의 뒤를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다 억울하게 쫓겨난 사연. 야시장에서 홀로 버틴 고생까지 전부 알게 됐죠. 퇴원하자마자 강 회장이 직접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습니다. 윤지수 씨, 당신 손맛하고 사람 됨됨이가 진짜 백이더군. 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강남 매장 총괄 셰프를 맡아주시오. 조건은 원하는 대로 쓰시고. 강 회장이 백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보여줬잖소. 바닥에서도 안 꺾이는 사람인 거. 윤지수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편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이성호는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위조 여권 브로커에게 마지막 도피 자금을 건넸지만 그마저 사기를 당했죠. 이 사기꾼 새끼, 내 돈 내놔. 이성호가 텅 빈 골목에서 허공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결국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상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죠. 같은 시각 요양원 독방의 박기남은 환자복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헛것을 봤죠. 치매가 말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셰프복을 입은 윤지수가 환한 주방에 섰습니다. 도마 위 재료를 손질하는 손길이 당당했습니다. 빗속 골목에서 박스를 덮고 웅크린 이성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성공푸드 강남 매장에 첫 출근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수는 매장 권한을 손에 쥐자마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조잡한 기존 메뉴판을 전부 폐기한 거죠. 메뉴는 딱 하나로 갑니다. 보양국밥과 수육. 윤지수가 직원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던 저염식 보양식을 현대적으로 다듬은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을 꽉 잡고 있던 수석 요리사들이 발끈했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온 양반이 뭘 안다고 주방을 뒤엎어. 수석 요리사가 칼을 도마에 탁 꽂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다 못해 먹겠으니까 알아서 하쇼. 요리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대형 주방에 윤지수만 홀로 남았죠. 윤지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밤새 500인분 육수를 묵묵히 끓여냈죠.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막내 요리사들이 그 육수를 맛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국물이 왜 이렇게 깊어? 막내가 멍하니 국자를 들고 섰습니다. 밤새 끓인 정성과 압도적인 맛 앞에 다들 입을 다물었죠. 하나둘 앞치마를 메고 윤지수 곁에 섰습니다. 셰프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윤지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윤지수의 진짜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평론가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은 거죠.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연회 당일 윤지수가 정갈한 보양 국밥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평론가 하나가 첫 술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속이 꽉 차.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론가들이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매겼죠. 강 회장이 흡족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강 회장이 윤지수에게 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장 지분 30%를 넘기고 독자 브랜드 출범을 밀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윤지수 씨가 진짜 주인이요. 마음껏 펼쳐보시오. 리뉴얼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의 극찬 리뷰가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매장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죠. 여기가 그 줄 서서 먹는다는 국밥집이야. 새벽부터 기다렸다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폐업 직전이던 매장이 하루 매출 1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단숨에 전국 최고의 맛집으로 떠올랐죠.
방송국마다 윤지수를 섭외하려 줄을 섰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선 외식업계의 기적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같은 시각 무료 급식소 한 구석. 이성호가 쉰내나는 식판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환하게 웃는 윤지수가 나왔죠.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멘트를 읊었습니다. 재수 씨가 저 여자가 수십억짜리 셰프가 됐다고. 이성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질투와 분노로 눈이 시뻘개졌죠. 저게 말이 돼. 저 거지 같은 년이. 이성호가 식판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급식소 직원들이 이성호를 끌어냈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처럼 쫓겨났던 야시장 상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억울하게 노점을 잃은 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합시다. 정직원으로 모실게요. 윤지수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상인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든든한 식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공이 계속되자 시기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룹 안에서 윤지수를 못마땅해 하던 임원들이었죠. 이들이 윤지수의 비법 레시피를 빼돌리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주방 보조 하나를 거액으로 매수한 거죠. 하지만 윤지수는 한 수 위였습니다. 핵심 재료 배합은 오직 자기 머릿속에만 두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방에 스파이를 심었네. 좋아, 그럼. 윤지수가 입꼬리를 올리며 가짜 레시피를 슬쩍 흘렸습니다. 엉터리 비법을 받아든 임원들이 헛물만 켰죠. 이게 왜 맛이 안 나는 거야? 임원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강 회장이 또 한 번 윤지수에게 탐복했습니다. 영리하기까지 하군. 자네는 그릇이 달라. 강 회장이 윤지수를 정기 임원 회의에 정식으로 앉혔습니다. 확고한 힘을 실어준 거죠. 급식소에서까지 쫓겨난 이성호는 지하철역을 떠돌았습니다. 다른 노숙자가 모아둔 폐지를 훔치다 흠씬 두들겨 맞았죠. 이 새끼가 어디서 남의 걸 손대. 이성호가 바닥에 쓰러져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가난과 범죄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호가 길바닥에 신문을 주워들었습니다. 윤지수 매장이 전국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는 광고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죠. 이성호가 그 신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테니. 이를 갈며 비열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불법 요양원의 박기남은 며칠째 곡기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겨우 버텼죠.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지하 격리실에 던져졌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노인네 상태 안 좋아. 죽으면 야산에 묻을 준비나 해도. 원장의 말에 직원들이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수는 매일 아침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보고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10년의 피눈물을 비로소 보상받는 듯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윤지수에게 새 브랜드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지수의 정성. 전국 백화점에 동시 입점하는 대형 계약도 성사됐죠. 그런데 경쟁사 임원 하나가 길거리에서 이성호를 발견했습니다. 윤지수 포스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노숙자였죠. 임원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백 명의 가맹점주 앞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윤지수. 화려한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 시각 경쟁사 임원의 차에 올라탄 이성호. 씻지도 않은 몸으로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윤지수의 독자 브랜드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의 정성은 1년 만에 전국 가맹점 300개를 돌파했습니다. 성공푸드 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로 우뚝 섰죠. 윤지수는 곰팡이 핀 고시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백합을 올렸죠. 여보, 나 이제 누구한테도 안 밀려. 다 당신 덕이야. 윤지수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윤지수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과 노인 급식소에 매달 거액을 기부했죠. 직원들과 봉사활동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실력과 인성을 다 갖춘 여성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강 회장이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권을 통째로 윤지수에게 맡겼죠. 사실상 후계자로 점찍은 셈이었습니다. 윤지수가 직접 개발한 국밥 밀키트가 홈쇼핑에 나왔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5만 세트가 동났죠. 전량 매진입니다. 추가 물량 빨리요. 본사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끝을 모르는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경쟁사 임원이 노숙자 이성우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명품 양복을 입혔죠. 이성우 씨, 자네 손으로 그 여자를 무너뜨려 봐. 임원이 두툼한 자금을 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거액을 손에 쥔 이성우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옛날 불법 사이트를 굴리던 인맥을 죄다 끌어모았죠. 악명 높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과 흥신소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성우는 가짜 피해자들을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밀키트에서 쇳조각 나왔다고 하면 됩니다. 입만 맞추세요. 위조한 진단서와 조작한 사진이 쏟아졌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 증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성우는 자신을 가련한 효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려 막노동하는 불쌍한 장남. 그리고 윤지수는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고 노모를 내쫓은 폐륜 며느리. 그럴듯한 거짓 대본이 완성됐죠. 이성우는 수십 개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도배했습니다. 밤낮 없이 매크로를 돌리고 댓글 부대를 풀었죠. 사이버 레카들이 자극적인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폐륜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윤지수의 실명과 사진이 가림막도 없이 공개됐습니다. 매수당한 가짜 피해자가 라이브에 출연했죠. 목소리를 변조한 채 눈물을 짜냈습니다. 그 집 국밥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거짓말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가짜 뉴스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을 장악했죠. 포털 검색어 1위에 윤지수의 이름과 폐륜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리뷰 게시판마다 수만 개의 악플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죠.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 노모를 내쫓은 년이 무슨 봉사야. 위선 떨었네. 진행 중이던 홈쇼핑 생방송이 멈췄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친 탓이었죠. 쇼호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가맹점 앞에는 퇴출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확성기를 틀고 불매 팻말을 흔들었죠. 장사가 물리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성공푸드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문의가 빗발쳤죠.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이성우가 본사 대표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말리는 비서를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재수 씨, 아니, 이젠 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성우가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가짜 뉴스 다 내려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현금 50억하고 프랜차이즈 경영권 전부 나한테 넘겨. 윤지수가 책상 너머로 이성우를 노려봤습니다. 곁에 있던 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부터 시키고. 불안에 떠는 임원들도 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요구를 들어주고 사태를 가라앉히시죠. 하지만 윤지수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쾅 내리쳤습니다. 합의금 한 푼도 없어요. 윤지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비겁하게 무릎 꿇는 일, 내 인생엔 절대 없어요. 이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렸네. 후회한다. 윤지수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죠. 이 사람 끌어내세요. 다신 못 들어오게. 경호원들이 이성우의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이성우가 발버둥치며 바닥에 끌려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년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이성우의 악다구니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수는 곧장 강 회장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쫓겨난 그날의 진실부터 다 털어놓았죠. 이성우의 실체, 그리고 경쟁사와 짜고 친 조작극. 전부 말씀드릴게요. 강 회장이 굳은 얼굴로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작자, 옛날에 우리 회사에도 갑질하러 왔던 놈이군.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타협은 없어. 전면전이야.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정보팀 출신들로 위기 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윤지수 직속으로 배치됐죠. 거짓의 칼날에 맞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성우가 윤지수의 대표실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본사 지하에 비밀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윤지수와 위기 대응팀이 24시간 그곳에 붙어 있었죠.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를 모읍시다. 저쪽이 던진 거짓말 전부 되돌려줄 거예요. 윤지수가 두 눈을 빛내며 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사이버 정보 요원들이 경쟁사 임원의 돈줄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인 카드 내역과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졌죠. 곧 수상한 입금 기록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여길 보세요. 레카 유튜버들 차명 계좌로 거액이 흘러들어갔어요. 요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폰서 명목의 검은 돈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탐정팀은 가짜 식중독 피해자들을 조용히 미행했습니다. 집까지 따라 들어가 정면으로 들이밀었죠. 거짓 증언이 위증죄인 거 아시죠? 잘못하면 콩밥 먹습니다. 탐정의 말에 가짜 피해자들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겁에 질린 자들이 술술 불기 시작했죠. 이성우에게 수백만 원씩 받고 연기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자필 진술서가 쌓이고 녹취록까지 확보됐습니다. 탐정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우가 50억 상가를 팔아넘긴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죠. 명동 사채업자들도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상가가 며느리가 아니라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넘어갔다는 거 증명할 서류 다 있죠. 윤지수가 서류를 손에 쥐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 유기 증거였습니다. 윤지수가 팀원들을 모아 지시했죠. 이성우가 어머니를 어디다 버렸는지 그것부터 찾아요. 팀이 이성우의 옛 휴대폰 위치 기록을 합법적으로 열람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향한 동선이 또렷이 잡혔죠. 그 길 끝에 수상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로 여러 번 고발당한 산속 요양원이었습니다. 경찰 강력계와 손잡은 팀이 그곳을 용의 선상에 올렸죠.
마침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요양원을 덮쳤습니다. 기습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원장실 금고 뒤에서 숨겨진 하드디스크가 나왔죠. 밤사이 몰래 찍힌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구된 화면 속 1년 전 그날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이성우가 침에 걸린 박기남을 휠체어에 쑤셔 넣었죠. 원장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모습, 선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잡았다. 윤지수가 영상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까맣게 모르는 이성우는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윤지수가 무릎을 꿇을 거라 믿었죠.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경쟁사 임원, 레카 유튜버들과 샴페인을 터뜨렸죠. 자, 다들 마셔. 며칠 뒤면 내가 100억짜리 회사 주인이다. 이성우가 술잔을 높이 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선불로 끌어온 돈을 허공에 미친 듯이 뿌려댔죠. 이성우 사장님 만세. 화끈하시네. 여종업원들이 박수를 치며 비위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윤지수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했죠. 자금 추적 자료, 가짜 피해자 녹취록, 요양원 영상까지 신뢰할 만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낼 자료를 묶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한꺼번에 터뜨립시다. 윤지수가 전송 예약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언론과 포털에 기사가 일제히 떴습니다. 이성우 폐륜 사건과 가짜 뉴스 카르텔의 추악한 전말. 자극적인 제목이 메인을 도배했죠.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담겼습니다. 50억 상가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서류, 가짜 피해자들의 양심선언 음성 파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이성우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뒷돈을 거래하는 CCTV 영상. 아침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에 낱낱이 송출됐죠. 윤지수를 마녀 사냥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다들 입을 다물었죠. 이내 분노의 방향이 거꾸로 돌았습니다. 세상에, 진짜 폐륜하는 저 아들놈이었잖아. 우리가 다 속았네. 윤 대표님한테 사죄해야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노인 학대범과 레카들을 구속하라는 글이 올라왔죠. 2시간 만에 50만 명이 동의해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경쟁사 임원이 가장 먼저 꼬리를 말았습니다. 이성우의 연락을 죄다 차단하고 해외로 튀려 했죠.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임원이 발버둥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레카 유튜버들도 영상을 죄다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야반도주를 시도했죠. 그러다 이성우가 시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내역을 경찰에 갖다 바쳤습니다. 저들끼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죠. 룸살롱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이성우. 호텔 방문이 박살나며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성우, 사기, 공갈 미수, 존속 유기, 명예훼손. 죄목이 한가득이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읊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했다고. 놓으라고. 이성우가 잠결에 발버둥 치며 쌍욕을 퍼부었죠. 형사들이 그를 개 끌듯 호송차로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서 앞엔 기자와 성난 시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내리는 이성우를 향해 날계란이 날아들었죠. 음식물 쓰레기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천하의 페류나야. 천벌을 받아라. 군중의 고함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성우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지수가 성공푸드 대강당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윤지수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지수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자신이 어떻게 맨몸으로 쫓겨났는지, 그리고 가짜 뉴스의 실체까지 낱낱이 공개했죠. 이 모든 거짓을 꾸민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끝까지 한치의 선처도 없이. 윤지수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합의도 타협도 없어요. 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윤지수의 단단한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돌렸죠. 미안함과 응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윤 대표님을 오해했어. 미안해서 어쩌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가서 팔아주자. 자발적인 응원 구매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출과 주가가 오히려 몇 배로 뛰어올랐죠.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된 셈입니다. 같은 시각 경찰 특수수사대가 산속 요양원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작전이 시작됐죠. 무장한 경찰이 굳게 닫힌 지하 철문을 뜯어냈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허둥지둥 증거를 없애려 했죠. 꼼짝 마. 다들 손머리 위로 올려. 경찰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제압했습니다. 지하실 철창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곰팡이와 오물이 뒤섞인 차가운 바닥. 거기 수십 명의 노인이 짐승처럼 웅크려 있었죠. 이런 곳에 사람을 가둬놨다니. 경찰들이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박기남이 있었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있는 몰골이었습니다. 박기남의 손목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모포에 덮인 그 처참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수사 결과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이 노인들 연금을 가로채운 거죠. 죽은 무연고 노인들을 야산에 몰래 묻어온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이성호에게 모든 죄목을 한데 묶어 적용했습니다. 서류 위조, 어머니 유기와 학대, 공갈 미수까지.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구속합니다. 영장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윤지수의 위기 대처 능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겸한 큰 자리를 마련했죠. 윤지수를 성공푸드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취임식이었습니다. 금빛 꽃가루가 눈처럼 무대 위로 흩날렸습니다. 윤지수가 임명장을 높이 들어 올렸죠. 수천 명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지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함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구치소 독방. 이성호가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깨달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미친 듯이 찧어댔죠. 이게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왜? 교도관들이 달려와 이성호를 제압했습니다. 곤봉으로 거칠게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했죠. 이성호가 사지가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구조된 박기남은 시립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차례 응급처치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죠. 흐릿한 눈을 뜬 박기남의 시야에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선 두 가지 소식이 나란히 흘렀습니다. 장남 이성호의 구속 소식, 그리고 며느리 윤지수의 그룹 대표 취임 소식. 박기남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호가 이 어미를 팔아넘긴 거였어. 박기남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죠.
그토록 믿었던 핏줄이 자신을 지옥에 던졌습니다. 벌레 취급하며 쫓아냈던 며느리는 하늘처럼 높아졌죠. 박기남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미쳤었다. 살려다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박기남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박기남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도는 간호사의 눈을 피했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억지로 뽑아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기남은 간호사 탈의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버려진 낡은 옷가지와 지갑을 챙겼죠. 비상구 문을 밀고 빗속 거리로 도망쳤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훔친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었죠. 지나가는 택시를 결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기사 양반, 강남으로 가주오. 빨리. 박기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더듬거렸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윤지수 회사 주소였죠. 젖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성공푸드 사옥의 거대한 로고, 번개 불빛에 번쩍 빛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박기남이 다리에 힘이 풀려 고꾸라졌죠. 진흙탕에 엎어진 박기남의 구분 등 비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건물을 향해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성공푸드 본사 사옥 앞 광장이었습니다. 폭우를 뚫고 도착한 박기남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죠. 으리으리한 규모의 박기남이 주눅든 채 덜덜 떨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진흙투성이 노파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죠. 할머니, 여기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나가세요. 경비원이 박기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기남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내 며느리요. 윤지수가 내 며느리란 말이요. 박기남이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부 일정을 마친 윤지수가 검은 세단에서 내렸죠.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로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윤지수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노파, 다름 아닌 박기남이었죠. 경호원들이 재빨리 우산을 씌우며 윤지수를 에워쌌습니다. 윤지수의 얼굴을 알아본 박기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이 어미 좀 보아라. 박기남이 진흙과 피로 얼룩진 손으로 윤지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땅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죠. 제발, 이 늙은이 좀 걷어다오. 정확히 1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빗속에 쫓겨난 윤지수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던 그 구도.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완벽하게 뒤바뀐 채 펼쳐졌습니다. 본사 직원들과 대기하던 기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죠. 박기남이 윤지수의 구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며 발악했죠. 그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속아서 너를 버렸다. 내가 죽일년이다. 제발 한 번만 이 불쌍한 늙은이를 걷어다오. 응. 10년의 고된 병수발이 윤지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내쫓던 그날의 모욕. 곰팡이 핀 고시원과 압류당한 리어카. 최근에 그 악랄한 가짜 뉴스까지. 모든 순간이 차갑게 지나갔죠. 그러나 윤지수의 표정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민 한 줌 비치지 않았죠. 윤지수는 박기남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무표정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진흙 묻은 바짓가랑이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윤지수의 시선이 박기남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했죠. 윤지수가 비서실장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기남이 그 차가운 거절에 당황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삿대질을 했죠. 이년아, 천륜을 어찌 저버리느냐? 네가 사람이냐? 박기남이 마지막 발악처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신호에 경호원 4명이 다가왔습니다. 박기남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았죠. 건물 밖 통제선 너머로 박기남을 끌어냈습니다. 바닥에 끌려가며 박기남이 발버둥 쳤습니다. 찢어지는 그 시야 속에서 윤지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수많은 임원의 호의를 받으며 꼿꼿하게 걸어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사라졌습니다. 로비의 육중한 유리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통제선 밖에 내동댕이 쳐진 박기남. 쏟아지는 빛 속에서 며느리의 거대한 제국을 올려다봤죠. 자신이 내버렸던 50억 상가보다 수백 배는 큰 성이었습니다. 박기남이 빗물 속에서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이성호 일당의 최종 선고가 열렸죠. 수의를 입은 이성호의 머리가 어느새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호가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발. 눈물을 짜내며 빌었죠.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징역 15년. 범죄로 얻은 돈은 전액 몰수합니다. 방청석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가짜 뉴스에 당한 가맹점주들도 박수를 쳤죠. 속이 다 후련하다. 천벌이 따로 없어. 군중의 통쾌한 외침이 법정을 메웠습니다. 한편 가족 없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박기남. 외딴 시립 정신요양병원에 갇혔습니다. 매일 쇠창살 밖을 보며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죠.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짐승 같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치매가 완전히 깊어진 탓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지수는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축하하는 대규모 파티장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해외 바이어들 앞에 섰습니다. 윤지수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수의 정성. 이제 세계로 나아갑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죠. 강남대로의 대형 전광판에 두 소식이 나란히 떴습니다. 페류나 이성호 중형 선고, 성공푸드 윤지수 공동대표 아시아 시장 재패, 극명한 인과응보가 사람들 눈앞에 펼쳐졌죠. 윤지수의 펜트하우스 거실,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경제 매거진 표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수의 얼굴이었죠.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강 물결을 비쳤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우뚝 선 윤지수. 그 찬란한 미소가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빗속에 버려지던 박기남의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흩어졌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묵직한 물음을 남긴 채 거대한 복수국의 막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10년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헌신했던 윤지수. 돌아온 건 굵은 소금과 함께 빗속으로 내쫓기는 모욕이었죠. 하지만 윤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도 박살난 리어카 앞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남의 목숨을 살렸고 끝내 자신의 손맛 하나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죠. 반면 핏줄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박기남은 그 핏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50억을 가로챘던 장남은 차가운 감옥에서 반백이 되었고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모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흘린 땀과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윤지수의 삶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